포가 환영합니다. 시험 아직 안 끝나셨죠? 내일부터 보는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난 학교도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저번 주에 TV를 보다 보니까 BI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랩을 잘한다고 해서 봤는데 좀 보고 이제 놀란 부분은 랩이라는 그 힙합이라는 이제 장르 자체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지저분하고 좀 욕도 많고 어떻게 보면 더러운 좀 장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BI라는 가수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신앙을 얘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그걸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려진다면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몸에. 그 자랑 가운데 그 자랑함이 기쁨이 될 때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비아이란 가수도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거를 전파하지 않고는 몸이 버틸 수가 없어서 전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이 시간 더욱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그는 주 아멘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사랑하리라 나의 삶 나의 삶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고사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사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쁜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사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 고 살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자랑거리,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것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의 자랑거리 어떤 그 자랑거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그 세 글자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그렇게 되길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기쁘게 찬양하실까요? 우리 기쁘게 찬양하실 때 우리 더욱더 우리의 자랑거리 대신 우리에게 항상 좋으신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에게 항상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우리를 항상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진리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좋은 친구라 주님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향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저 산 밑에 백합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긴 것이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아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시장 더욱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더욱더 나아가시도록 우리 그렇게 소원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방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오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맘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나르니 채우소서
없는 나의 삶은 아멘.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슬픔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로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손을 내 맘을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로 오셔서 내 맘을 범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셔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다고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없이는 내 영혼 살 수 없다고 내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가득 찬 주님을 내가 초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성령으로 가득 차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셔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될 수 있는 그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기 레바논에서 선교사님이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낸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냈는데 주일날 제가 못 들어주고 오늘 한번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선교사님 얼굴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동영상.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진짜 이렇게 인사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성사님 기다린 친구 있어요? 아무튼 성사님 어제 레바논에 도착해서 여기는 베이루트고요. 여기 보이는 곳은 관광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관광 보고 또 사진도 찍고 하는 이런 곳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성사님이 2주 동안 레바논에서 시리안 사람들, 시리안 난민들을 위해서 아마 사역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러면 2주 뒤에 뵐게요. 안녕. 안녕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진짜 이렇게 인사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성사님 기다린 친구 있어요? 아무튼 성사님 어제 레바논에 자, 어때요? 반갑죠? 안 반가워요? 선생님 지금은 이거 보내주고 카톡으로 보내줘야 하는데 여러분 반응을 너무 안 반갑구나. 자, 반가운 친구들 한번 선교사님께 우리 볼 수는 없지만 선교사님 힘내시라고 또 레바논 팀도 힘내라고 큰 박수로 한번 해봅시다. 박수. 자, 선생님들은 저 뒤에 아이들 지금 피곤해 지쳤어요. 당분이 필요해요. 자유 시간은 좀 갖다 주세요. 하나씩. 우리 먹으면서 우리 좀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본 친구들은, 시험이 끝난 친구는 너무 놀아서 또 힘들고, 그래서 우리 전부 힘듭니다. 먹으면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진화인가 창조인가 쌤이 이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동물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했죠. 지난번에 인간 진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과학 교과서를 자세히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마다 약간씩 예시는 틀립니다. 진화에 대한 예시. 그런데 선생님이 전체적인 교과서에 많이 나온 것들의 예시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화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화석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게 말이에요, 말. 자, 말은 발가락 수가 줄어들며 점차 큰 몸으로 진화했다. 말은 처음에는 발가락이 4개였어. 그런데 몇 억만 년이 지나니까 발가락이 하나가 됐어.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1000만 년 전에는 에오히푸스 이렇게 작았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에쿠우스처럼 이렇게 큰 말이 되었어 라고 설명하는 게 진화예요. 자, 그러면 1000만 년 전에 이렇게 작았던 에오히푸스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라고 보면 진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답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안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말들은 전부 큰 것만 살아있어야지 돼. 작은 말 있으면 돼, 안 돼? 진화돼. 선생님 이게 왜 안 되죠? 이거 어디 갔어요? 작은 말이 없어야 하는데 작은 말이 있는 거예요. 뭐보다 작은 말이 있냐? 아까 처음에 했던 에쿠이푸스보다 더 작은 말이 있어요. 이거 안 돼요. 그냥 그냥 넘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에오히푸스보다도 더 작은 말이 뭐냐? 팔라벨레. 팔라벨레는 70cm에서 76cm밖에 안 된대요. 엄청 작죠. 그러면 우리가 진화라고 말에 진화라고 했는데 옛날에 1000만 년 전에 이런 작은 것이 큰 걸로 진화됐어. 그런데 현재도 지금 얘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이거 왜? 자,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1982년도에 지층의 화석이 에쿠우스하고 에오히푸스, 에쿠우스는 현재의 말이고 에오히푸스는 1000만 년 전의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지질시대에 살았다. 지질시대 알죠? 고생대, 중생대 뭐 이런 거 있죠? 그 시대에 살았다라고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1000만 년 전에 살았던 말하고 현재의 말하고 화석이 같이 발견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진화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같이 살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같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말의 화석을 근거로 해서 진화가 됐다라고 증명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이것들이 없어져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넘겨주세요. 되나요? 예. 자,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얘가 누구예요? 네. 얘가 누구죠? 시조새. 자, 시조새, 새의 시조다 해서 시조새죠. 그러면 우리가 진화론에서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새는 조류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단계는 파충류예요. 그래서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다 해서 우리가 시조새를 새의 조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오 맞아. 여기 이빨 있으니까 발톱 있으니까 파충류의 특징이 있고 조류 있으니까 날개 깃털 특징이 있다. 그러는데 중간 단계가 있으려면은 파충류의 꼬리와 새의 날개가 같이 있는 동물의 화석이 발견돼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화석을 다 보면 중간 단계의 화석은 하나도 발견이 안 돼요. 딱 개체인 화석들만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날개가 뭘로 되어 있어야 하느냐, 다리를 되어 있는, 뒤에는 파충류, 앞에는 새, 이런 중간 단계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간 단계의 화석은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말이 작은 말에서 큰 말로 진화됐어. 그래도 말은 뭐예요? 말은 뭐야? 말이야. 정확하게 하세요. 진화론은 말은 말이야. 그러면 시조새, 얘 새야. 이빨이 있고 뭐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얘는 새는 뭐다? 새다는 거죠. 공룡이 새로 된 게 아니에요. 새는 새이다. 이게 진화예요. 개체 간의 약간의 변이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나머지는 필요 없고 2002년도에 아르헨티나 트라이아스 후기 지층에서 시조새보다 5,500만 년 전 화석이 발견됐대요. 엄청나죠? 5,500만 년 전에 이 새보다 먼저 조류의 특징을 가진 새를 발견했어요. 그럼 내가 시조새다, 새가 조류의 시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설이 잘못됐다라고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책에 이런 게 나오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핀치새. 이거는 뭐냐? 영국의 제도 갈라파고스.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이 새를, 핀치새를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격리되어 있을 때 이쪽에 이 부리 모양들이, 아이고, 여기 보면은 부리가 전부 틀려요. 어떤 건 뾰족하고 어떤 건 뭉뚱거리고. 왜냐, 얘네들이 먹을 것을 찾다 보니까 쪼아먹기도 해야지 돼. 막 나무도 쪼아먹고 또 땅을 파야지 돼. 그럼 땅을 파려면 길어져야지 되고, 쪼아먹으려면 여기가 뾰족하게 나와야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부리 모양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핀치새는 또 뭐다? 핀치새야. 진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거는 핀치새가 뭐가 돼야 되냐? 고양이가 돼야지 돼. 핀치새가 사람이 될 수 있어야지 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진화라고
대진화의 증거라고 책에 실어놨지만 핀치새는 역시 뭐다? 핀치새.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진화론은 새가 포유류로 돼야지 되는 건데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약간의 소진화라고 해요. 이걸 개체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데 이 소진화들이 모여가지고 대진화, 완전히 새가 고양이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핀치새, 자, 자연 선택.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이제 다윈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핀치새의 변화는 자연 선택이 대진화와 관련 없음을 설명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연 선택도 진화론이 아니라는 걸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대진화가 관련 없다. 이 말은 뭐냐? 핀치새는 역시 핀치새이다. 이게 좀 어렵죠. 종래에서 다양한 분화 막 이러니까. 근데 결론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핀치새는 역시 핀치새이다. 이 뜻이에요. 다른 걸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맨체스터라는 곳이 있어요. 너무 이상해. 이런 걸 진화라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 되게 이상해. 근데 여러분 때는 당연히 받아들였어.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내가 학교에서 과학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기서처럼 안 가르쳐요. 이거 잘못됐어 막 이렇게 못해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해서 후추나방이 어떻게 됐어? 믿어지지? 그럼 네 믿어져요 이래요. 정말이에요. 저 100% 믿게 다 해요. 질문 하나도 안 나와. 그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진화가 맞아 교과서에서 말을 해요. 그리고 자동차가 진화됐다. 뭐가 진화됐다. 포켓몬스터 진화됐다. 여러분이 그 단어를 쓸 때마다 뭐냐 진화론을 떠받드는 사람들이야. 나도 모르게. 우리한테는 진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미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공업이 이제 환경이 너무 오염이 됐어. 근데 처음에는 나무 색깔이어가지고 흰 나방하고 검은 나방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장이 많아지니까 나무 색깔이 이제 까맣게 변했어. 오염 물질이 달라붙어가지고 까맣게 변하니까 눈에 무슨 색이 더 빨리 띄어요? 흰색이 빨리 띄는 거야. 흰색이 빨리 띄니까 뒤에서 얘를 잡아먹고 사는 천적들이 있죠. 그래서 이 나방을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무슨 색만 남아있어요? 검정색만 남아있는 거야. 이게 진화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흰색은 눈에 잘 띄니까 잘 잡아먹히고 그래서 많이 남아있는 게 검정색. 그래서 요즘에 많이 있는 나방이 무슨 나방이다? 검정 나방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후추다막이야. 후추나방은 검정나방이든 흰나방이든 후추나방이에요? 아니에요? 후추나방이야. 진화의 증거가 기다 아니다? 아닌 거죠. 얘는 자연에 적응한 것 뿐이에요. 진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개체수의 증가와 감소일 뿐 진화는 아니고 여기 보면은 선생님도 이거 조사하면서 지난번 예전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후추나방은 사시네처럼 나무 줄기에 앉지 않는데요. 이 생물학자들이 나방 전문 그 공부한 사람들이 후추나방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이래요. 후추나방은 나무 줄기에 안 앉아. 그런데 앉아있는 사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동기관. 이제 상동기관, 흔적기관 이런 거 선생님들은 많이 들어봤을 때는 이거는 뭐냐면 박쥐 날개하고 새 날개하고 돌고래 지느러미하고 사람의 팔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대부분 진화에 의한 거예요. 유사성을 밝힌 거야. 그런데 다른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뭐냐면 자, 유전자가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지느러미, 고래 지느러미 갖다 유전자 분석하고, 여러분 팔 갖다 유전자 분석하고, 새 날개 갖다가 유전자 분석해요. 그럼 분석하면 유전자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여러분 DNA라고 배웠죠? 배웠어요? DNA. 자, 유전자를 우리가 DNA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죠. 자, DNA가 발견되면서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판명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다 믿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다,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자, 흔적기관. 여러분 꼬리뼈 한번 만져보세요. 꼬리뼈. 엉덩이 꼬리뼈. 이게 우리 진화론에서 보면은 흔적기관이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진 거야. 우리 맹장. 충수라고 하는 건 맹장 꼬리죠. 자, 이런 건 동의금.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 동의금 귀가 막 움직이는 애가 있어. 여러분 귀 움직여 보세요.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애들이 있더라고.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귀 움직여라 하면 막 귀가 움직여요. 지가 왔다 갔다 해. 그 동의근. 근데 우리 대부분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동의근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흔적기관을 180개 정도 잡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꼬리뼈가 사람한테 없으면, 이거는 의료계에서 증명된 일이에요. 그 꼬리뼈가 사람한테 없으면 뭐냐면 흔적기관이 아니라 꼭 필요한 거다. 왜 그러느냐? 꼬리뼈가 사람에게 없으면 평생 기저귀를 차야지 된대요. 평생 기저귀를 차야지 된대. 선생님도 이건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꼬리뼈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흔적기관은 우리가 쓰임새가 맹장이 없는 게 좋다 해서 맹장 떼어내는 경우 있지만, 맹장이 지금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발견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세계 최고, 지난번에 제일 큰 인류 화석의 거짓말. 자, 여기에서 이 배에 대한 배 발생률인데, 이거는 해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이건 과학자가 한 거짓말. 자, 여러분 이거는 뭐냐? 연어, 도룡뇽, 거북이, 닭, 사람이야. 어류, 양서류, 포유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5종류가 처음에 수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똑같은 모습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모습이니까 우리 조상도 어떻게 될 것이다? 똑같아. 배 발생도예요, 이게. 그래서 아기 때 딱 수정되자마자 2주 전에, 2주 안에 찍은 사진들은 이렇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통 조상이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누가 하냐? 이게 해켈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다 조작한 거예요. 언제 밝혀졌냐? 1995년도에 밝혀졌어요. 조작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해켈이 뭐라고 했냐면 1982년도에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해켈이, 이건 직접 그 사람이 한 내용이에요. 해켈이 이거는 내가 조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켈은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세포는 단순한 탄소 덩어리가 아닐까. 우리 지금 생각하면 세포 1학년들도 배웠을 텐데, 과학에서. 자, 세포는 단순한 탄소 덩어리가 아닐까라고 해켈은 이 당시에도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교과서에 진화론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미국 교과서에도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창조론 교사들이 다 우리 사인해서 교육부에 올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창조론을 믿는 교사들은 그런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선택. 뭐냐면 우리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이미 진화론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지금 공식적으로 진화론자들도 얘는 아니야 라고 말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자연선택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에 라마르크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원래 길이는 목이 짧았는데 밥을 먹을 거야. 그래서 살아남으려니까 나무가 너무 높아. 그래서 목을 막 빼다 보니까 목이 쫙 길어졌어. 그 목이 짧은 길이는 죽어버린 거야. 살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목을 빼다 해서 지금 현재 목이 쫙 길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열심히 운동을 하고 농구를 해서 키를 쫙 세워놨어. 그랬더니 내 아들 낳더니 나만큼 키가 커졌다. 뭐 이런 거나 비슷하죠. 유전 이런 거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때 기린은 뭐다? 기린은 뭐예요? 기린이 된 거죠. 기린은 기린이에요. 단지 이거는 뭐냐? 개체, 이 목에 대한 것만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플러스 된 게 자연 선택설이에요. 자, 얘는 더 그럴듯해. 아까 쌤이 섞어서 이야기했지만, 자, 처음에는 목이 짧은 기린하고 목이 긴 기린하고 살고 있었어. 그런데 목이 짧은 거는 나무에서 나뭇잎을 못 따먹으니까 죽어버린 거야. 이렇게 생존 경쟁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다. 이게 바로 자연 선택설. 누가 한 거예요? 다윈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윈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1학년 남학생 똑바로 앉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진화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틀러 알죠? 히틀러 알죠? 히틀러가 다윈 추종자예요. 이게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생존 경쟁에 여러분 다 지금 뭐의 사고를 가지고 사느냐? 진화론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얘를 죽여야지 내가 살아남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야. 내가 1등해야 내가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짓밟아도 상관없다. 이게 뭐냐면 진화론적 사고예요. 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히틀러의 세계관이 대표적이에요. 여러분이 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히틀러를 잘 아니까. 히틀러는 이 사람의 종의 기원, 다윈의 종의 기원을 입고 이 사람이 충격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인간들을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 학살한 이유가 그거예요. 니네는 선택된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살려내고 능력 없는 사람은 죽이겠다. 그래서 대학살을 일으킨 게 히틀러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암암리에 우리 지금 진화론적 사고가 생존 경쟁, 기업 경쟁 전부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했지만 기린은 기린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점진적 형태를 나타나는 화석은 없다. 즉 기린이 뭘로 변해야지 돼? 사람으로 된 화석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린은 기린 화석만 있는 거예요. 말은 말 화석만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요 내용.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돌연변이 잘 알죠? 돌연변이.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옆 사람. 자, 옆 사람 쳐다보면 우리가 얘는 돌연변이로 나왔어. 돌연변이로 나왔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 우연히 세포가 모여서 우연히 생겼어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생겨야지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드브리스 왕달맞이 꽃이야. 자, 달맞이 꽃이 돌연변이가 돼도 이 꽃잎이 큰 달맞이 꽃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는 모건이라는 사람이 흰눈 초파리를 방사선을 X선으로 쪼았어.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상한 초파리들이 나왔어. 나왔는데 얘 초파리는 초파리가 아니라 원숭이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원숭이가 아니라 초파리는 초파리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돌연변이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한테도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염색체 이상인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운 증후군이나 클라인벤터 증후군이나 이런 사람들.
염색체가 하나가 많든지 하나가 적든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아닙니까? 염색체 하나 이상 있다고?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종류를 뛰어넘는, 중요합니다. 종류를 뛰어넘는 생물학적 변이, 개체 변이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되더라도 종류를 절대 뛰어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라이거 알아요? 라이거 알아요? 노새. 자, 우리 교과서에 이게 나옵니다. 노새. 수컷 당나귀하고 암말을 교배했더니 노새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노새가 하나의 종류가 되려면 뭐가 돼야 하냐면 수컷하고 암컷하고 결합시켰을 때 노새가 새끼를 낳아야지 돼. 자, 새끼를 못 낳으면 종족 번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죽는 거죠. 자, 그런데 새로운 종류가, 노새는 새로운 종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종족 번식을 못해. 여기 보면은 수컷의 번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컷에는 정자가 있어야지 돼. 그래서 정자가 감수분열에 의해서 염색체가 형성이 돼야지 되는데 정자를 만들지 못해요. 감수분열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감수분열이 안 일어나서 정자를 못 만들으니까 새끼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새는 항상 내가 노새를 얻으려면 인위적인 교배가 있어야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 라이거. 우리가 지게 많이 봐요. 뭐냐면 수사자하고 암호랑이하고 했더니 저 라이거. 우리는 제일 이쁜 라이거, 네 쌍을 같이 낳은 라이거입니다. 자, 그런데 라이거끼리, 암컷 라이거, 수컷 라이거끼리 딱 교배를 시켜요. 그러면 새끼를 낳아줘야지 얘가 라이거가 하나의 종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는 불임이야. 불임은 뭐라는 뜻이에요? 임신을 못해. 새끼를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여기 수호랑이하고 암사자하고는 타이곤이야. 타이곤. 자, 타이곤끼리도 얘네도 불임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가끔은 여기 보세요. 수호랑이하고 암라이거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타이라이거가 되기도 하고, 가끔 수호랑이하고 암타이거하고 같이 교배해서 라이타이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드물게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타이거, 라이건이 해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야. 얘네들은 사자하고 고양이라네. 이거 뭐지? 호랑이하고 교배를 시키면 사자하고 호랑이의 특징을 갖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 얘네가 원숭이가 된다든지 사람이 된다든지 이렇게 종류를 뛰어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진화론의 증거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배 같은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화석이 있는데 얘네들은 새우. 자, 화석 새우하고 지금 현재 새우하고 같아요? 틀려요? 보세요. 그림 같죠? 자, 그러면 몇만 년, 몇천만 년이 흘렀는데도 화석이 똑같아. 진화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자, 투국의 삼엽충. 우리 고생대 삼엽충이라고 하는데 투국의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게 획기적인 거죠. 실러캔스. 자, 알죠? 많이 들어봤죠? 실러캔스. 그래, 맞아. TV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자, 실러캔스가 이때에 살았어. 4억 년 전에서 7천만 년 전까지 살았다고 했던 게 지금 살고 있어요. 진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넘어가고. 자, 마지막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을 지금까지 쫙 이야기했는데, 그럼 진화론을 보고 생각을 하면 나는 누구인가? 자, 진화론에서 해답을 한번 찾읍시다. 자, 나는 누구인가? 진화론에서 찾으세요. 나는 누구인가? 진화론에서. 나는 누구예요? 진화론에서. 사람? 아는 사람? 진화론에서 나는 누구예요? 에?
자, 우리가 진화론에서는 뭐가 모여서 생겼다고 했죠? 진화론. 세포. 맞아요. 자, 진화론에서 나는 누구인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이 중요해. 진화론을 내가 선택하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다 둘 다.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가 여기에서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에서 달라져. 자, 진화론에서 나는 누구인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단백질이 합성돼서 원형질에서 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원형질이야. 그죠? 잘 들으세요. 장난하지 말고. 자, 나는 누구인가? 진화론에서 해답을 찾으면 나는 누구냐? 원형질이에요. 중요하지 않아. 이 원형질, 단백질 세포가, 단세포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왔어요? 진화론에서 찾으세요. 언제 온 거야? 어디에서? 니네 지난번에 무슨 이론? 빅뱅 이론. 어디에서 왔냐? 빅뱅 이론에서 왔어. 몇 년 전이냐? 200억 년 전에.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한 점에 수소 헬륨이 터져가지고 왔다. 200년 전에. 200년이 아니라 200억 년 전에.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예요. 진화론의 대답이에요. 자, 세 번째 진화론. 나는 여기 왜 있는가? 자, 왜 있겠어요? 진화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뭐일까? 왜 있어? 태어났으니까. 맞아요. 태어났으니까 재미있게 살려고. 느낌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그 진화론자, 유명한 진화론자들이 토론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막 앞뒤가 안 맞아. 자, 그래서 나는 여기 왜 있는가? 내 자유, 내 맘대로 살기 위해서. 진화론자들은 정의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정의가 있는데 정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내 느낌대로 살려고, 나는 내 좋은 대로 살려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더 질문. 그렇다면 내 조상을 떠나서 내 이제 그 자식들, 후손들은 앞으로 우리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더 진화된 형태로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이게 더 재밌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진화론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진화론은. 진화론. 쉽게 생각해. 죽으면 어디로 가? 땅속으로 가잖아. 무덤으로 가. 무덤으로 가가지고 내가 썩어. 그럼 누가 먹어? 지렁이도 먹고 나무도 나를 먹고. 그래서 나는 뭘로 된다? 거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진화론에 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영이 없. 그러면 창조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지 되느냐? 자, 여기 로봇 팔이에요. 자, 로봇 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 과학자가. 자, 여기 애기 손인데 잘 안 보여요. 애기 손 누가 만들었어요? 애기 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서. 엄마, 아빠, 우리가 여기서 애기 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래야지. 맞아요. 창조론을 계속 생각하면. 근데 엄마, 아빠 때문에, 나를 낳기 때문에 만들어서 그것도 맞아요. 선생님이 폭스바겐. 2차 타고 싶어. 자, 폭스바겐 저거 설계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폭스바겐 만드는데 설계도 없이 만들어요? 설계도 있죠. 자, 이거 만든 설계자 있어요? 없어요? 자, 나한테 폭스바겐 만들으라면 내가 만들 수 있어 지금? 내가 지금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폭스바겐을 만든 지혜하고 능력이 지금 모자라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디자인을 해야지 돼. 자, 여기 쌍둥이 빌딩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 과학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과학을 하고, 과학하고 창조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자,
자, 자전거도 컴퓨터도 다 설계가 있어. 자, 사람 설계 있을까 없을까? 없이 그냥 진화됐죠. 막 끄덕거려. 지금 실컷 2주 동안 진화 설명했더니 진화됐대. 자, 설계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생명 설계도, 그게 DNA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설계도가 있어요. DNA 자동차 설계도 있듯이 의자 이거 만들려면 설계도 있어야지 되거든요.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OX? 여러분 OX가 제일 좋죠. O야 X야? X죠. 그러면 DNA 설계자는 누구인가? 이게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DNA 설계자는 누구예요? 원형질이에요? 원숭이에요? 자, 고민을 해봐야지 돼.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대학교 때는 혼돈의 시기를 거쳐요. 지금 고민해야지 돼요. 자, 설계자를 만나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쌤 차가 13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거의 폐차 수준이야. 자, 내가 이게 고장났어. 그럼 이 고장난 걸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지 돼요? 나 기아차야, 기아. 그럼 어디로 가야지 돼? 기아 고치는 차량 쪽으로 가야지 돼. 그래서 이 제일 잘 고치는 사람은 누구일까? 기아의 내 차를 만든 사람이겠죠. 설계한 사람. 그 사람한테 딱 가져갔더니 뭐도 고장나고 다 새 부품으로 만들어서 엔진까지 다 뒤집어 엎었어. 색칠도 다 해주고 다 바꿨어. 자, 내가 가지고 있던 13년산이 설계자한테 가서 고쳐주세요 했더니 새 차로 됐어요. 이거는 믿어지죠? 그죠? 믿어지지. 자, 그러면 선생님 고장났어요. 사람. 내가 고장났어요. 자, 여러분도 다 고장난 사람이야.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자, 우리 다 고장난 사람이야. 그러면은 나를 설계한 사람한테 찾아가야지 돼. 자, 나를 설계한 사람이 충남대 병원의 의사일까요? 삼성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삼성병원의 의사일까요? 아니죠. 나를 설계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고장이 났어.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자동차가 새 차가 됐듯이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누구한테 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려면. 자, 그러면 하나님한테 내가 갔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머리 부품도 바꿔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바꿔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만 하면 돼. 하나님이 뭐라고 사인하시면 돼요? 오케이 사인. 자동차 회사 설계자가 오케이 사인, 내가 고쳐줄게 하듯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오케이 사인만 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돼요. 자동차가 새 차 됐듯이 나를 설계한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너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말하면 새 차가 됩니다. 아니, 새 차가 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아까 무덤에 가면 지렁이나 식물의 거름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물론 죽으면 육체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고민을 좀 하세요. 우리는 과연 나를 설계해야, 나를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내가 그분을 만나야지 내가 고쳐지겠다. 이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자, 눈 좀 감아보세요. 우리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친구하고 놀고 공부 1등 한다고 그래서 그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그거를, 선생님 공부 1등도 해봤고 맛있는 것도 먹어봤고 여러 가지 해본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정말 좋은 생활이냐
그거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잘 믿지 못해. 나를 설계한 사람, 설계한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으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에서 선생님이 말할 때 나를 설계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디자인하신 그분이 당신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하나 디자인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주세요.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는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는 모든 수백 년 전에 철학자들이 평생 고민했던 문제예요. 이 네 가지 질문이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 네 가지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지 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들 가운데 또 모든 지어진 것 가운데 설계도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또 그것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떠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를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DNA가 하나님이 설계하셨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숭이가 내 조상이 아니고, 내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윤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중등부 학생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당신의 말씀 한마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학교에서나 친구들이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손가락질하고 진화가 맞다라고 말을 할 때 나는 대담하게 나를 디자인한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몸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창조하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 창룡 선생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수련회 가는 일정 내용은 우리 창년 쌤이 지금 설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 그래서 창년 쌤이 설명을 할 때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시험 기간이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은데. 수련회는 일단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3일 가는데 셋째 날은 이제 오는데 시간 쓸 것 같고 원래는 첫째 날 래프팅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래프팅을 교회에서 조금 못 가게 해가지고